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순례의 여정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작은 초가지붕이 보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계십니까? 이 시각에 뉘시오?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묻는다. 지나는 객인데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 해서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글쎄요, 여긴 누추한 데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저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안에서 나이 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밤에 웬 사람이 여길 다 지나간다냐? 수성은 사람이 아니면 들라고 해라. 수성은지 아닌지 지가 어찌한다요? 젊은 남자가 툭 내뱉는다. 요한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 나는 수상한 사람일까 아닐까. 누가 도움을 청하면서 나 수상한 사람이요 하고 말할 자 있겠는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제가 몹시 난처하게 되어 그러니 하룻밤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한은 다시 간청을 하였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천진사를 오기 위해 앵자봉을 넘어왔습니다. 천지란 말이요? 예. 밖에 세워두고 질문을 하는 것이 멋쩍었는지 들어오시오. 남자가 말을 하였다. 아닙니다. 저쪽 헛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절대로 무엇을 훔치거나 도둑질해 가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시고 저 헛간에서 하룻밤만 묵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니오. 방이 비좁아 누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시오. 요한은 하는 수 없이 들어갔다. 말대로 방이 좁은 데다가 산에서 캔 약초와 나물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 앉을 자리도 없었다. 노 부인이 엉금엉금 기어서 방의 물건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요한은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였으나 말없이 노인이 치운 방 한쪽에 앉았다. 습관처럼 속으로 그 집의 평화와 축복을 빌었다. 여인이 물었다. 저녁 진지는 자시었소? 먹을 것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숙박하는 값과 찬값은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끓여놓은 보리쌀이라도 대접을 하라고 아들을 쳐다보며 일렀다. 아들은 고분고분하니 밖으로 나갔다. 우리 아들은 참말로 착한디 살림이 없어 장가를 못 갔다오. 색시 하나 들어오는 게 내 소원이라오. 여인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개금 마누라랑 자식은 있소? 하고 묻는다. 요한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여 뭐라 답을 할 줄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히니 여인이 눈치를 채고는 댁도 장가를 못 가꾸려 한다. 그래, 여기는 왜 오셨소? 예, 천지름을 둘러보고 싶어 왔습니다. 거기는 폐사된 지가 오랜디 무심 볼 일이 있단가? 요한이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열려는데 노파는 눈치를 채고 얼른 말을 한다. 곤란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니 편케 생각하고 하룻밤 묵고 가시오. 예. 우리는 낭구를 해서 장에다가 파는디 요즘은 낭구가 없어 걱정이라오. 오다 보니 산에 나무가 없어 훤하게 민둥산이 많더군요. 그런디 어째서 이 늦은 시각에 앵자봉을 넘은 게요? 요한은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였다. 예, 주어사를 들려서 오느라 앵자봉을 넘었습니다. 거기도 여그 천진사 맹큐로 스님들도 없고 폐사가 된 지 오래되었는디 모르고 왔소? 그 절간에 무슨 볼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연이 많은 절간이라오.
자연이라니요. 원래 여기는 대갓집 양반들이나 왕족들이 와서 쉬어가기도 하고 왕손들이 와서 공부를 하던 곳이었다는 구려. 내일 아침에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천지남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 그 짝으로는 바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오. 물이 있는 곳에서 산을 바라다 봤을 적에 바우가 보이면 악산이라 하였고 바우가 안 보이면 어머니 산이라 부른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저짝 천지남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 난구가 없어 훤한데도 바우가 하나도 안 보인다오. 그래서 여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주는 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하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곳이라 하여 저곳에 사찰을 지어 천지남이라 하였다는디 지금은 꼴이 우습게 되었소. 그런데 여기는 원래 마을이 없었나요? 웬걸 마을이 컸지. 저 아래가 죄다 마을이었다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천주학인가 뭔가 하는 선비들이 와서 사학 모의를 하다가 뒤집혀서 여기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들었소. 그러면서 여기에 살던 쟁쟁하던 양반네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도 접근을 못하는 폐허마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갈 데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우리 서방이 나를 여기 골짜구니로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오. 그렇게 수십 해가 지나고 서방은 죽고 우리 모자만 덜렁 남았다오. 이때 아들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커다란 사발에 보리밥이 하나 가득하다. 남을 삶은 것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대접도 보인다. 멀건 된장물도 한 그릇 담아 들고 들어오는데 군침이 돌았다. 우리 아들이 나무 팔아서 사온 보리로 지은 밥이니 차는 없어도 자시어 보시오. 과분합니다.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남자는 밥상을 요한 앞으로 내밀며 자시오 한다. 요한은 속으로 참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보는 밥이라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된장물을 한 사발 꿀꺽꿀꺽 마시자 남자가 나가더니 된장물을 한 사발 더 들고 들어와서는 내민다. 괜시리 요한은 쑥스러워진다. 여기에 있는 계곡물은 유난히 맛나고 약수물이라 된장맛도 좋다오. 우리 아들이 나무랑 약초를 많이 캐서 우리 두 모자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오. 하고 말한다. 잘 먹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들이 잡은 토끼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요. 하고 말한다. 요한은 멋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요한은 여기서 한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가본 적이 없어 모르나 한양까지는 두미에서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간다는 말은 들었소. 그리고 여기서 태촌장까지 갔다가 오면 하루가 꼬박 걸리니 나가는 데에도 한참 걸릴 거요 하며 알려주었다. 요한은 저녁밥을 얻어먹고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이 온 줄도 모르고 자는데 노모와 아들의 움직임에 잠이 깼다. 노모가 나갈 채비를 하는 요한에게 혼자서 가지 말고 산속 지리를 잘하는 야를 데리고 다녀오시오 하고 말한다. 아들은 엄니 거기는 귀신이 나온다는 집인디 거기를 가라는 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자 아침밥을 해 놓을 테니 객을 모시고 얼른 댕겨 오거라 하며 아들에게 달래듯 이야기를 한다. 요한은 괜찮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너무는 그게 아니라며 얼른 댕겨 오거라 한다.
요한은 얼굴을 씻기 위해 계곡으로 나가 앞에 산을 보니 진정 바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푸근하고 정다워 보이는 산이다. 요한은 얼굴을 씻고는 하는 수 없이 아들과 산을 올랐다. 그리 멀지 않았다. 요한은 오르다가 허름하게 쓰러져가는 작은 누각이 보여 이곳이 누가 쓰던 곳입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는 아는 게 없었다. 글씨 와보기는 많이 하였으나 누가 무엇을 하던 곳인지는 모르지요? 그런디 어찌 아무도 없는 천진사를 온다요? 죄다 풀투성이에 구신들이 득실거린다는 이곳을 멋담시 온다요? 예, 저희 조상님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반집 선비요? 사실 요한은 양반이 아니었으나 대답 대신 웃음으로 대신하였다. 저는 여기를 좀 더 돌아보고 내려갈 테니 먼저 가시지요. 그래도 되겠소? 그럼요. 저 산도 넘어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시오. 그는 휘적휘적 산 밑으로 내려갔다. 요한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서 천진함을 둘러보았다. 여러모로 산세가 변하였다. 천진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누각 같은 곳은 선비들의 독서처로 여기서 머무르던 이들이 서로 다투어 찾아와 독서를 하였을 것도 같고 이벽 선생의 독서터였을 것도 같다. 요한은 선비들이 모여서 강학을 했을 모습을 떠올려 본다. 모여 앉은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이벽에게 질문을 하고 이벽은 천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열의에 차 있는 것을 상상하려니 끝없이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